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의 종류 7가지. 프렌치 스타일. 달걀 우유 크림을 넣은 커스터드 베이스로 만듭니다. 가장 친숙한 맛의 아이스크림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스타일. 미국식 또는 뉴욕식으로도 불리며 크림과 설탕만으로 만들며 달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렌치 스타일 아이스크림에 비해 좀 더 가볍고 산뜻합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영어로는 소프트 서브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전용 기계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고 공기 함량이 많아 부드럽지만 빨리 녹습니다. 젤라또.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라는 뜻, 지방과 공기가 적어 밀도 높은 식감이 특징, 달걀을 사용하지 않으며 쉽게 녹지 않아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로즌 요거트. 요거트를 아이스크림 기계로 만들어 제공되며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지방은 적고 요거트 특유의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소르베. 아이스크림과 유사하나 유지방 함량이 낮고 입자가 굵어 사각사각한 질감이 납니다. 오렌지, 레몬, 딸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셔벗. 아이스크림보다 빙수에 더 가까우며 유제품이나 계란을 쓰지 않습니다. 설탕물에 과즙을 넣어 얼려 만듭니다. Tequila. 멕시코를 대표하는 증류주인 테킬라는 용설란이라는 식물로 만듭니다. 용설란 수액을 발효 증류시켜 만드는데 잎은 잘라버리고 몸통만을 가지고 만듭니다. Rum. 럼은 사탕수수를 착즙해서 설탕을 만들고 남은 당밀이나 사탕수수즙을 발효시킨 뒤 증류하여 만듭니다. 사탕수수가 쉽게 자라는 카리브해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Gin. 쥐는 호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로 만듭니다. 약초나 허브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증류하여 향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마티니 같은 칵테일의 베이스로 많이 쓰입니다. Vodka. 보드카는 주로 감자나 수소, 옥수수, 밀 등의 곡물로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자작나무 수채에 여과시켜 향이나 맛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도수가 높습니다. Whiskey. 위스키는 옥수수, 호밀, 귀리, 보리 등 곡물을 싹을 틔운 몰트로 만듭니다. 몰트를 말린 후 물을 섞고 증류하여 참나무 통에서 숙성시킵니다. Brandy. 브랜디는 포도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사과, 살구 등 모든 과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을 발효하여 와인을 만든 후 다시 증류시켜 오크통에 숙성시킵니다. 녹차, 홍차, 말차 등은 모두 같은 차나무의 잎으로 만듭니다. 녹차는 찻잎을 따서 바로 열을 가해 건조하여 만드는 반면 홍차는 산화 과정을 거치며 검게 변한 찻잎을 건조시켜 만듭니다.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에는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다양한 맛을 내기도 하는데 녹차에 자스민 꽃향을 넣은 자스민차, 홍차에 베르가못 오일을 넣은 얼그레이 홍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명한 잉글리쉬 블랙 퍼스트티는 여러 가지 홍차를 블렌딩하여 만든 것으로 진하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며 보통 우유와 설탕을 넣어 마십니다. 말차는 찻잎을 수확하기 전 미리 몇 주 동안 그늘에서 키운 찻잎을 바로 쪄서 말린 후 곱게 빻아 만듭니다. 다른 차들과 달리 잎을 우린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땀 머리 모양 빵으로 스위스의 전통적인 일요일 아침 메뉴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무덤에 부인의 머리카락을 넣는 관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두 개의 동그란 반죽으로 만드는 영국의 빵입니다. 이 독특한 모양은 둥근 모양의 오븐에 더 많은 빵을 굽기 위해서라고 전해집니다. 핀란드의 빵으로 반죽에 구멍을 만들어 구운 뒤 쥐가 먹지 못하도록 긴 막대에 끼워 겨울내 부엌 천장에 걸어 건조됩니다. 호랑이 빵이라는 뜻으로 겉면에 쌀 반죽을 발라 독특한 무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단단한 호밀빵으로 아이슬란드의 온천이나 간헐천 옆에 나무 상자에 넣어 하루 동안 묻어두는 방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볼이나 오트밀로 만드는 스코틀랜드의 빵으로 제물로 바쳐질 사람을 점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는 섬뜩한 학설이 있습니다. 1920년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노동이 금지되면서 아침에 빠르게 빵을 구워내기 위해 더욱 길쭉한 모양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갈리시아 빵은 산티아고 순례길의 긴 여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발효가 느리고 소금 함량이 적어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태국 음식 필수 단어 알아두기. ข้าว 밥, แกง 커리, ยำ 샐러드, ต้ม 끓인, ทอด 튀긴, ย่าง 구운, เผา 석쇠구이, ผัด 볶은, ปิ้ง 꼬치구이, เนื้อ 고기, หมู 돼지, ไก่ 닭, ปลา 생선, กุ้ง 새우, หอย 조개류, ไข่ 달걀. 이제 실제 태국 음식 이름으로 연습해 볼까요? ต้ม ยำ กุ้ง แกง เนื้อ ไก่ ทอด ข้าว ผัด กุ้ง ข้าว เนื้อ หมู ปิ้ง หอย ทอด แกง ไต่ ปลา ยำ เนื้อย่าง ข้าว ขา หมู ปลา เผา ยำ ไข่ ดาว
까망베르, 생우유로 만드는 연질 치즈, 자극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은 흰 곰팡이로 덮여 있습니다. 고르곤졸라, 짭짤하고 독특한 맛의 블루치즈, 페니실린 종자를 넣어 푸르스름한 마블링이 특징입니다. 브릭, 흰색 곰팡이로 덮여 있는 부드러운 치즈입니다. 밀지피에서 최소 4주 이상 숙성시켜 만듭니다. 고다, 고요한 모양의 틀에 찍어낸 후 표면에 커팅합니다. 숙성 기간에 따른 다양한 맛이 특징. 파마산, 커다란 북 모양으로 숙성되는 단단한 치즈입니다. 정식 명칭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입니다. 리코타, 요청을 재가열하여 만드는 치즈. 따라서 엄밀히는 치즈가 아니라 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타, 양저즈로 만들며 소금물에 담가 짭짤한 맛의 치즈입니다. 두부처럼 네모난 모양이 특징입니다. 체다, 저온 살균된 우유로 만드는 경질 치즈. 수제 체다 치즈는 오래 숙성될수록 진한 맛을 냅니다. 모짜렐라,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 짜지 않고 신선한 맛이 특징. 말랑말랑하고 쫀득한 질감의 커드 치즈입니다. 맥주는 보리와 효모로 만들어집니다. 효모의 종류에 따라 다른 맥주가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온도에서 발효되는 전통 방식의 에일과 긴 시간 동안 낮은 온도에서 발효되는 라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일은 진한 맛과 향이 특징이며 7에서 13도 정도로 마실 때 가장 맛이 좋습니다. 라거는 청량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1에서 7도 정도로 시원하게 마십니다. 에일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검은색의 로스팅된 메가향이 특징인 포터, 역시 검은색의 볶은 보리 맛이 독특한 스타우트, 색상에 따라 구분한 페일에일, 블론드에일, 브라운에일, 목넘김이 부드러운 밀맥주, 쌉싸름한 맛이 강한 인디언 페일에 등이 있습니다. 라거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청량하고 탄산이 풍부한 아메리칸 페일, 좀 더 강한 맛의 인디안 페일, 호배 향이 진하고 쌉싸름한 맛의 필스너, 도수가 높은 편인 독일의 라거이지만 어두운 색의 다크라거 등이 있습니다. 맥주의 종류는 이외에도 수십 가지로 다양하고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카카오 나무에서 열매를 조심스럽게 수확합니다. 열매 안에 흰 과육을 걷어낸 카카오빈을 상자에 넣어 발효시킵니다. 발효를 마친 카카오빈은 햇볕에 말리거나 불을 떼서 건조합니다. 오븐에 로스팅하면 풍미를 더해주고 껍질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세게 흔들어주면 껍질은 분리되고 알맹이인 카카오 닙스만 남게 됩니다. 카카오 닙스를 초콜릿 멜란저라고 부르는 특수한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질이 녹으면서 걸쭉한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코코아 리커 또는 코코아 메스라고 합니다. 가공을 통해 코코아 케이크, 코코아 버터, 코코아 리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압착되어 고형이 된 코코아 케이크는 가루로 만들면 코코아 파우더가 됩니다. 코코아 버터는 지방질을 분리한 것인데 화이트 초콜릿의 원료가 됩니다. 코코아 리커에 코코아 버터를 원하는 만큼 다시 섞고 설탕이나 우유를 첨가하여 다양한 초콜릿을 만듭니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로마노. 에스프레소에 레몬 조각을 곁들여냅니다. 보통 레몬즙과 함께 설탕을 넣어 마십니다. 베트남의 에그커피. 달걀 노른자와 연유를 섞어 치댄 것을 뜨겁거나 차가운 커피 위에 천천히 부어 만듭니다. 브라질의 모카콜라. 커피와 콜라, 초콜릿 우유를 섞은 시원한 음료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휘핑크림을 얹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의 마자그란. 포르투갈식 에스프레소인 피카에 레몬즙과 얼음을 넣어 마십니다. 민트나 럼을 넣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의 아이리쉬 커피. 따뜻하게 데워 준비한 잔에 커피와 흑설탕을 섞은 후 위스키를 넣고 크림을 얹어 만듭니다. 홍콩의 원앙티. 커피와 홍차를 섞고 설탕과 우유 또는 연유를 곁들인 음료입니다. 커피와 차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모로코의 향신료 커피. 커피와 계피, 생강 등 향신료와 혼합하여 분쇄한 후 함께 우려낸 독특한 향의 커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보카도 커피. 아보카도 쉐이크와 커피를 섞은 시원한 음료입니다. 보통 초콜릿 시럽이나 연유가 첨가됩니다. 모든 장의 출발은 한국의 원산지인 대도 흰콩에서 시작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 늦가을이 되면 수확하여 푹 삶아줍니다. 삶은 콩을 짚을 깔고 높은 온도에서 2-3일 띄운 것이 청국장입니다. 잘 삶아진 콩은 물기를 빼고 모양을 빚습니다. 지푸라기로 묶어 겨우 내에 매달아 두면 발효되면서 미생물이 생성됩니다. 봄이 되면 메주를 씻어 독에 담고 소금물을 부어 숙성시키면 메주의 성분이 소금물에 우러납니다. 메주를 가루내어 고춧가루, 조청, 맵쌀이나 찹쌀과 섞어 다시 숙성시키면 고추장이 됩니다. 40일에서 60일 후 메주는 꺼내고 남은 물을 달이면 전통 간장, 국간장이 됩니다. 건진 메주는 으깨고 소금을 섞어 다시 독에 담아 발효시킨 것이 전통 된장입니다. 된장이 떨어졌는데 장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메주가루로 장을 담아 빠르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섞고 양념을 가미한 것입니다. 시판 중인 대부분의 장은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 삶은 콩에 밀을 섞어 코지균으로 발효시킨 것입니다.
과일 주스를 넣어 하와이와 잘 어울리는 마이타이. 유리잔 속의 태국, 또맘의 칵테일 버전, 태국의 시암 설레이. 언뜻 보면 과일 주스처럼 보이는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슬링. 이탈리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네그로니. 러시안 보드카와 칼로아를 섞어 만든 벨기에의 블랙러시안. 생강과 허브라 들어가 소화에도 좋은 영국의 핌스턴 버운컵. 샴페인에 블랙커런트 리큐어를 넣은 프랑스의 키르로얄. 와인과 과일이 어우러진 스페인의 상그리아. 크라마토 주스로 만드는 캐나다의 시적 칵테일. 1880년대부터 내려온 미국 뉴욕의 맨해튼 칵테일. 자몽이 들어가 시큼하고 상쾌한 멕시코의 팔로마 칵테일. 과일의 신맛과 크리미한 맛의 조화. 푸에르토리코의 피냐콜라다. 진저에일과 다크럼이 어우러진 버뮤다의 다크앤스토미. 라임과 민트 맛이 프레쉬한 쿠바의 모히또 칵테일. 카샤사와 라임, 얼음이 섞여 시원한 브라질의 카이피리냐. 피스코 브랜디와 게라니자가 들어가는 페루의 피스코 샤워. 이름이 그대로 레시피인 아르헨티나의 페르네 렌코크. 아몬드. 아몬드 나무는 벚나무처럼 생겼으며 열매는 복숭아처럼 과육이 있고 우리가 먹는 아몬드는 그 씨앗 부분에 해당합니다. 브라질넛. 50m까지 자라는 커다란 나무에서 지름 10cm가량의 단단한 열매가 열립니다. 안에는 8개에서 24개의 브라질넛이 들어있습니다. 캐슈넛. 열매 1개에 구부러진 모양의 캐슈넛 1개가 붙어 있습니다. 중남미가 원산지이지만 인도와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헤이즐넛. 온대 북반구에 자생하는 개암나무의 열매로 도토리처럼 생긴 것 껍질을 제거하면 식용 가능한 씨앗이 나옵니다. 마카다미아. 호주가 원산지로 열매가 익으면 벌어지면서 씨앗이 나오는데 매우 단단한 껍질을 깨트려야 마카다미아 넛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칸. 키 큰 낙엽수인 피칸나무의 열매는 다 익으면 4개로 갈라지면서 씨앗이 나옵니다. 안에는 호두처럼 2조각의 피칸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건조하고 긴 여름이 있는 지역에서 자라며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열립니다. 피스타치오 나무는 약 3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에서 지방분을 분리한 유크림이 필요합니다. 이 유크림을 배양 발효하여 버터로 만들면 발효버터 즉 컬처드 버터가 됩니다. 유크림을 바로 중화 살균하여 가공하면 깔끔한 맛의 스위트 크림 버터가 됩니다. 자극적인 맛의 컬처드 버터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실제로 단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산 버터는 유지방이 80%, 유럽산 버터는 82% 이상이어야 합니다. 풀을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들면 그레스페드나 패스처레이즈드라고 써 있으며 더 노란빛을 띱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버터는 소금을 첨가한 가염 버터와 그렇지 않은 무염 버터로 나뉘어 생산됩니다. 베이킹에는 대부분 무염 버터를 사용하고 빵에 발라 먹을 때는 가염 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버터를 다시 가열하면 지방이 100%에 가까운 정제 버터를 얻을 수 있으며 버터보다 발련점이 높습니다. 버터의 식물성 기름을 혼합하기도 하는데 제품 정보를 보면 버터가 아닌 가공 버터라고 표기되어 있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약 70%는 사탕수수에서 나머지는 사탕무에서 얻어집니다. 사탕수수즙을 짜낸 후 정제하고 끓여 농축된 설탕 원액을 만듭니다. 이것을 원심 분리하면 순수한 단맛의 설탕과 당밀로 분리됩니다. 당밀은 단맛은 덜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당밀을 분리하지 않은 것은 비정제 설탕이라고 부르며 갈색을 띱니다. 대부분 생산지의 이름을 따 판매되며 마스코바도나 필론칠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밀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원당 또는 로우슈거라고 하며 입자가 굵은 편입니다. 크림 뷰렐레를 만들 때 추천되는 퍼비나도나 데메라라 설탕이 이에 속합니다. 완전히 정제된 설탕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설탕이며 순수한 단맛으로 요리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흰 정제 설탕을 다시 가열하거나 당밀이나 카라멜을 넣어 황설탕, 흑설탕 등의 갈색 설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과용 슈가 파우더는 설탕을 곱게 갈아 약간의 전분을 섞어 잘 뭉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시트러스라고 통칭되는 감귤류에는 매우 많은 종류와 품종이 있지만 거의 모든 시트러스들은 포멜로, 귤, 시트론, 파페다, 금귤 5가지 고대 원시종에서 출발합니다. 포멜로와 귤 사이에서 오렌지류가 생겨났고 레몬의 조상은 시트론과 비터 오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크란타 또는 파페다는 라임의 원시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멕시칸 라임이라고도 하는 작은 크기의 라임이 레몬과 교잡된 것이 크기가 더 큰 페르시안 라임입니다. 낑깡이라고도 하는 금귤과 키라임 사이에서는 라임보다 달콤한 라임 코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향료로도 많이 쓰이는 베르가못은 레몬과 비터 오렌지의 자연규잡종입니다. 자몽은 포멜로와 오렌지 사이에서 생겼으며 다시 귤과 규잡되어 독특한 향을 가진 탄젤로가 태어납니다. 유자는 귤과 파페다의 일종인 위창지의 잡종식물입니다. 귤과 오렌지를 다양하게 규잡한 것을 탱고르라고 하는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진지향 등 망감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커피의 대표적인 품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엑셀사와 리베리카는 대중적이지 않고 상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대부분의 커피는 아라비카종으로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브라질이 최대 생산지입니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풍미가 부드럽고 다양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마이카의 블루마운틴, 에티오피아의 예카체프, 브라질의 산토스 등 대부분의 유명한 커피들이 이에 속합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로부스타는 카페인 함량이 아라비카보다 약 2배가량 높습니다. 쓴맛이 강하지만 아라비카보다 가격이 저렴해 인스턴트 커피나 커피 가공품에 많이 쓰입니다. 헤이즐넛 커피나 시나몬 커피 등은 커피의 품종이 아니며 원두의 향을 추가한 것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가공을 통하여 카페인 함량을 줄인 것으로 카페인이 0%라는 뜻은 아닙니다. 커피 맛이 더 쓰거나 강한 것은 로스팅의 강도에서 오는 것으로 카페인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두 커피빈, 커피콩 등 이름과 달리 콩이 아니며 원미리는 열매 씨앗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레드 품종의 제왕격인 품종으로 오래 숙성될수록 진하고 묵직한 맛을 냅니다. 메를로는 프랑스가 원산지인 조생종으로 대체로 유순한 스타일의 레드 와인을 만듭니다. 템프라뇨는 스페인어로 일찍이라는 뜻의 조생종으로 산도와 당도가 낮아 블렌딩용으로 쓰입니다. 아이레는 스페인의 토착 화이트 품종으로 레드 와인과 블렌딩되거나 브랜디의 원료가 됩니다. 화이트 와인 품종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샤르도네는 숙성 방법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시라는 더운 기후와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강한 품종입니다. 대체로 볼드하고 스파이시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르나슈는 지중해에서 널리 재배되며 낮은 산도와 풍부한 과일 맛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소비뇽 블랑은 개성 있는 향미로 인기가 높은 화이트 품종으로 신선하고 산도가 높은 깔끔한 와인을 만듭니다.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은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내지만 껍질이 얇아 재배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트레비아노 와인은 풍미는 중성적이지만 산미가 높습니다. 프랑스의 우니블랑과 같은 품종입니다. 또르띠아는 멕시코로 대표되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전통 음식입니다. 옥수수나 밀로 만들며 부풀림 없이 납작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구워내 그냥 먹거나 멕시칸 요리에 널리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또르띠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 소스를 뿌려 먹는 타코, 팬에 또르티아와 치즈를 올리고 반으로 접거나 한 장을 더 덮어 구워낸 케사디아, 밀로 만든 또르티아에 속을 넣고 동그랗게 말아낸 부리또, 옥수수 또르띠아에 속을 채워 칠리 소스를 뿌리고 구워낸 엔칠라다, 속을 넉넉히 넣고 기름에 튀긴 치미창가, 길쭉하게 말아 튀겨낸 프라우타,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은 타키토 등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현지화된 멕시코 음식을 텍스맥스라고 부르는데 삼각형으로 잘라 튀긴 또르티아 칩에 치즈와 토핑을 올린 나초 요리나 작게 자른 고기와 야채를 또르티아에 싸먹는 파이타, 구부러진 모양의 구운 옥수수 토르티아에 속을 올린 하드셀 타코 등이 대표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멕시칸 푸드는 칼맥스라고 하며 텍스맥스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라이트한 편입니다. 야자나무는 영어로 팜 또는 팔메토라고 하며 그 종류는 약 2,600종에 달합니다. 관상용의 작은 것부터 달콤한 열매를 맺는 대추야자, 파묘를 만드는 기름야자, 약용으로 쓰이는 소팔메토 등도 야자나무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코코넛은 수많은 야자나무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즉 코코넛은 야자열매이지만 모든 야자열매가 코코넛은 아닌 것이죠. 코코넛 열매의 맨 바깥쪽의 외가피와 코이어라고 부르는 단단한 섬유질의 중가피를 제거하면 동그랗고 딱딱한 내가피로 쌓인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 안에는 희고 말랑한 과육이 있으며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오일의 원료가 됩니다. 이 과육을 말린 것을 코프라라고 합니다. 씨앗의 가운데 빈 공간에는 씨앗이 발화되는 데 필요한 배젖으로 차 있는데 이것이 코코넛 워터입니다. 덜 익은 파란 열매가 코코넛 워터를 먹기에 적당하며 음료수로 마시거나 식초로 만들기도 하고 발효시켜 나타데코코라고 불리는 젤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코코넛 또한 여러 종류가 있고 옐로우 코코넛이나 킹 코코넛처럼 처음부터 녹색이 아닌 종류들도 있습니다. 드리퍼와 필터. 깔때기 모양의 드리퍼에 필터를 씌우고 뜨거운 물을 붓고 밑으로 떨어지는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메이커. 끓은 물이 5에서 10분간 떨어지며 커피를 우려냅니다. 우려낸 커피는 열판을 통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콜드브루 메이커. 드립커피와 비슷하나 찬물을 사용합니다. 더치커피도 콜드브루의 한 종류입니다. 모카포트. 두 개로 분리된 주전자 같은 모양으로 직접 불에 올려 사용합니다. 끓는 물이 커피가루를 통과하여 위로 밀어 올려진 커피를 마십니다. 프렌치 프레스.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위에서부터 필터가 달린 뚜껑을 천천히 눌러 걸러진 커피를 따라냅니다. 에어로프레스. 프렌치 프레스와 비슷하지만 주사기처럼 공기의 압력으로 추출합니다. 대부분 내열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강한 증기로 짧은 시간에 추출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농축된 맛의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 커피가루가 들어있는 낱개의 캡슐에서 커피를 추출합니다. 원두가 아닌 캡슐을 구매해야 합니다.
어떤 고기든 덩어리째 구워내면 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요리법의 특성상 운동량이 많은 부위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허리 쪽의 부위가 사용됩니다. 갈비뼈가 있는 립 부위에서는 토마호크, 리바이, 백립 등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는 로인인데 등 아래 부분에서 골반위까지입니다. 스테이크의 핵심 부위인 만큼 여러 부위로 나누어집니다. 운동량이 가장 적어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안심은 텐더로인이라고 부르며 필레미뇽, 샤토브리앙, 투르누도 스테이크 등으로 요리됩니다. 로인을 반으로 나누어 길이가 더 짧은 위쪽은 숏로인이라고 하며 포터하우스, 티본, 엘본, 스트립 스테이크 등이 여기서 나옵니다. 길이가 더 긴 아래쪽 로인은 서로인이라고 하고 한국식 정육 부위로는 채끝 등심과 유사합니다. 서로인 중 위쪽 부위가 좀 더 인기 있는 편이며 아래쪽 서로인의 끄트머리의 삼각형 부위를 트라이팁이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용 부위는 아니지만 어깨 쪽에서 척아이, 플랫 아이언, 덴버 스테이크 등을 즐길 수 있고 로인 바로 밑에 우둔살에 해당하는 럼프 스테이크, 배 쪽에서는 플랭크, 횡격막 부근의 스커트 스테이크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이 증발하여 소금이 광물이 된 암염을 채취하거나 직접 바닷물에서 얻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암염광산이 없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거의 해염, 바다소금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갯벌에서 가마솥에 끓여 만든 것을 자염이라고 하며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햇빛에 증발시켜 만든 것이 천일염입니다. 1년 이상 간수를 빼야 쓴맛이 사라집니다. 꽃소금은 소금을 다시 가공한 제제염으로 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바닷물을 직접 끌어와서 여과해서 만든 소금을 정제염이랍니다. 정제염의 10% 정도의 MSG를 섞은 것이 맛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류 섭취가 충분하므로 아이오딘 결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식용소금에 아이오딘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입맛이 예민한 사람은 쓴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오딘이 없는 소금을 원한다면 코셔솔트가 적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고기의 핏물을 제거하는 코셔링에 사용하던 굵은 소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외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프랑스의 플레르드 셀, 하와이의 블랙 라바소금 등 지역 특산품이 된 소금들도 있습니다. 땅콩은 남미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유입되었습니다. 다른 콩과 식물들처럼 재배 시 지력을 높여주는 작물로 파종 후 약 40일이면 잎 겨드랑이에서 노란색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씨방자루가 꽃의 아래쪽에서 땅 쪽으로 길게 나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 꼬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자로는 낙화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땅콩은 뿌리가 아닌 콩 깍지 안의 콩입니다. 기름지고 고소한 맛 때문에 견과류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땅콩은 지방이 50%, 단백질이 25%가량 들어있고 비타민 E, 나이아신,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조리하여 그대로 섭취하거나 땅콩버터, 땅콩 오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며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은 동물 사료로 씁니다. 땅콩 오일은 정제와 비정제 오일이 있으며 비정제 오일은 참기름처럼 요리의 풍미를 돋우는 데 쓰이고 정제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 튀김 요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스코빌 지수는 1912년 미국의 약사 윌버 스코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의 스코빌 지수는 사람이 직접 측정하였는데 고추에서 추출한 매운 성분에 설탕물을 희석하여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때의 희석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1g의 고추 추출물에 1000g의 설탕물을 섞어 더 이상 맵지 않으면 이 고추의 스코빌 지수는 1000SHU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혀의 매운맛 수용체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고 오래 실험하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1980년대부터는 고추 안에 들어있는 매운맛의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만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코빌 지수는 마늘이나 겨자처럼 주요 성분이 캡사이신이 아닌 매운맛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캡사이신의 매운맛에 고통을 느끼는 반면 새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추를 먹고 씨앗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점을 이용해 야생용 새먹이에 캡사이신을 섞어 다람쥐들이 새먹이를 훔쳐먹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 음료에는 카페오레, 카푸치노, 카페라떼, 플랫 화이트, 카페 마키아또, 라떼 마키아또, 코르타도, 브레베 등이 있습니다. 다른 메뉴들은 에스프레소를 사용하는 반면 카페오레는 우려낸 커피에 따뜻한 우유를 넣습니다. 우유에 증기를 쐬면 기분 좋은 질감의 스팀밀크가 되고 더 많은 공기를 주입하면 곱고 폭신폭신한 우유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 거품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갑니다. 호주에서 온 플랫 화이트는 카푸치노보다 거품은 적고 스팀밀크가 많이 들어가고 카페라떼는 이보다 더 많은 우유가 들어갑니다. 마키아또는 표시하다 묻히다라는 뜻으로 우유가 주가 되고 에스프레소를 조금만 넣으면 라떼 마키아또라고 하고 반대로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만 살짝 묻히면 카페 마키아또가 됩니다. 코르타도는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비율의 스팀 우유를 얹은 것으로 보통 작은 잔에 나옵니다. 우유 대신 우유와 크림이 반반 섞인 하프앤하프를 스팀한 것을 커피 위에 얹으면 진하고 고소한 맛의 브레베가 됩니다.
보리는 밀과 함께 인류가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주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발리, 한자로는 대맥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보리의 70% 정도는 사료로 쓰고 나머지는 메가를 만들거나 사람이 먹습니다. 보리에는 6줄 보리와 2줄 보리가 있으며 메가 생산에는 대부분 전분 함량이 더 높은 2줄 보리가 쓰이는데 북미에서는 6줄 보리도 씁니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6줄 보리는 사료나 식용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보리는 대부분 6줄 보리로 크게 겉보리와 쌀보리로 나뉩니다. 겉보리는 껍질이 나달과 밀착되어 있으며 싹을 틔워 엿기름을 만들거나 볶아서 보리차용으로 씁니다. 겉보리를 도정한 것이 늘보리이고 밥을 지으면 탱글거리는 식감이 납니다. 쌀보리는 껍질이 쉽게 분리되어 도정이 쉬우며 늘보리보다 조금 더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대신 추위에 약해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재배됩니다. 밥을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열을 가해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은 암맥, 반으로 갈라놓은 것이 할맥입니다. 찰기가 있게 계량된 것은 찰보리라고 합니다. 바닐라는 난초과의 일종으로 멕시코를 점령했던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바닐라의 달콤한 향은 초콜릿에 넣어 마시면서 인기를 더해갔고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값비싼 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쩐 일인지 멕시코를 벗어나면 꽃은 피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지금의 레유니옹 섬의 한 프랑스인 농장주가 데리고 있던 12살 노예 소년 에드몽에 의해 인공수분법이 알려지면서 레유니옹 섬은 바닐라 생산으로 돈방석에 앉았고 지금도 마다가스카르 섬 인근은 바닐라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입니다. 바닐라는 특정 기후에서만 자라며 꽃이 피면 하루 만에 시들기 때문에 개화 후 12시간 안에 수작업으로 수분해 주어야 하고 열매가 자라는데 5에서 6주, 다 익는데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수확 후에도 까다로운 숙성 과정을 거치므로 가격이 어처구니없이 비쌉니다. 이후 바닐라 향의 핵심 물질인 바닐린을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제과업계에서 사용하는 바닐라 향의 대부분은 합성 바닐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위해 합성 향료와 소량의 천연 바닐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달걀을 주문했는데 달걀은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달걀 조리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노른자까지 익힌 하드 보일드와 흰자만 익힌 소프트 보일드, 이 둘의 중간쯤인 미디엄 보일드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컵에 세워서 나오며 윗부분을 깨트려 작은 스푼으로 떠 먹습니다. 이것이 귀찮다면 껍질을 까서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에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낸 것으로 뒤집지 않고 흰자만 익힌 써니사이드업, 한번 뒤집었지만 노른자는 아직 덜 익은 오버이지,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은 오버하드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깨넣고 익힌 것은 포치드 에그라고 하고 노른자를 덜 익힌 것은 포치드 소프트, 완전히 익은 것은 포치드 하드라고 합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풀어 섞은 계란물로 요리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램블과 오믈렛이 있습니다. 스크램블은 계란물을 팬에서 몽글몽글하게 익힌 것으로 물이나 우유, 크림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믈렛은 계란물을 납작하게 붙여낸 것으로 종종 채소나 치즈 등의 부재료를 넣고 반으로 접어서 서빙됩니다. 작은 그릇에 달걀을 깨넣고 오븐에 구운 것은 베이크드 에그나 셔드 에그라고 하고 물에 중탕으로 익힌 것은 커들드 에그라고 합니다. 코카나무는 남미의 원주민들이 각성제의 용도로 쓰던 식물입니다. 잎을 씹으면 정신이 번쩍 나고 고산벽으로 고생할 때 약으로 쓰기도 했어요. 당연히 유럽으로 퍼졌고 이걸 와인에 넣어 마셨는데 백마리안이라는 이름으로 팔렸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존 펜버튼 대령은 남북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중독된 모르핀의 대체제를 찾고 있었어요. 백마리아니에서 영감을 받은 대령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와인에 코카잎과 카페인이 풍부한 콜라너트 등이 들어간 프렌치 와인 코카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핀 중독, 소화불량, 신경장애, 두통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의약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팔리나 싶었는데 금주운동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펜버튼은 원래 제품의 무알콜 버전을 만들어 탄산수에 섞어 팔았는데 맛이 나쁘지 않았고 코카콜라라는 새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888년 펜버튼은 사망하고 주인이 바뀐 후 코카콜라는 급성장하였습니다. 1904년 이후로는 코카인 성분은 들어가지 않으나 코카인 성분을 제거한 코카잎 추출물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1917년경에는 카페인 함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코카콜라의 향료의 레시피는 공개를 꺼려 특허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스타의 종류 10가지. 스파게티, 가장 흔한 파스타, 길고 가는 모양으로 토마토 소스, 육류와 어울립니다. 페투치네, 약 너비 1cm의 넓고 납작한 파스타, 요리법으로는 페투치네 알프레도가 유명합니다. 카펠리니, 엔젤레어 파스타로도 불리며 얇고 가늘어 묽은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마카로니, 짧게 잘려진 튜브 형태의 파스타, 수프나 치즈 소스와 어울립니다. 푸실리, 나선형 모양으로 고기 소스나 야채와 잘 어울리고 질감이 독특합니다. 파르팔레, 이탈리아어로 나비라는 뜻으로 치즈나 풍부한 토마토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펜네, 양쪽 끝이 비스듬하게 잘려있는 튜브 모양으로 걸쭉한 소스에 잘 어울립니다. 지티, 길고 속이 빈 형태로 짧게 쪼개어 사용하며 속을 채워 오븐에 굽는 요리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링귀니, 길고 넓은 면의 파스타, 스파게티에 비해 좀 더 가벼운 소스와 어울립니다. 라자냐, 요리 이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파스타 종류의 이름으로 주로 오븐에 구운 요리에 사용됩니다.